지금의 한국 정치가 사색당파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빨강색, 한쪽은 파란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빨강 중에서 진한 빨강이 있고 그냥 빨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중에서 그냥 파란색이 있고 진한 파랑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죠. 서쪽을 중심으로 한 세력, 동쪽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서 진한 빨강과 진한 파랑, 그 다음에 빨강과 파랑 이렇게 네 개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 한국 정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한국 정치를 조선시대 사색당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뭐 사색당파 하면 서인하고 동인 이야기하죠. 서쪽 자기들의 세력들이 서쪽에 많이 살아서 궁궐을 중심으로 서쪽에 많이 살아서 서인이고 동쪽에 많이 살아서 동쪽이다. 뭐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16세기 초반의 이야기니까 수백 년 전 이야기고, 이런 사색당파가 거의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다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 오직 하면 영조나 정조나 그 탕평책을 써서 이 사색당파를 어떻게 좀 없애려고 완화시키려고 무지한 노력을 했는데 큰 성과는 거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정치가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고, 서쪽은 파랗고 동쪽은 빨갛고, 이게 뭐 선거 때마다 거의 30년 이상 계속 한 40년 계속되는 현상이죠. 지역적인 구분에 의해서 한쪽은 이제 파란 쪽, 빨간 쪽, 파란 쪽은 민주당, 빨간 쪽은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당 안에서도 지금 분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온건파와 강경파가 서로 싸워가지고 분화했듯이,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저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뭐 5글자 신조어로 뭐 문조 털레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이 세력들이 지금 박 터지게 싸우고 있죠. 일촉즉발에 아주 그냥 터지기 폭발하기 직전이죠. 이게 재밌는 게 재밌기도 하고 우스운 게, 이게 집권 초라는 거죠. 대개 집권 초에는 대통령의 뜻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대통령이 한 일이 잘못됐을 때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뒷다리 걸고 있는 거죠. 친문 세력들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마 좋은 자리 주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가야 될 자리를 그냥 저쪽 국민의힘 사람들 출신들한테도 준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이렇게 화내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 같이 자기 맘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됐죠. 지금 뭐 아마 8월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뭐 가정입니다. 제 생각이고, 정청래가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정청래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당이 거의 갈라지지 않나 그렇게 봐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하듯이 어떤 큰 정치적인 변화가 있지 않냐 그렇게 봐요. 물론 뭐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가겠죠. 그대로 가겠지만 그쪽 친문 세력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과거 서인들 노론소론들이 싸우듯이 그냥 친명과 반명 이 둘이 그냥 박터지게 싸우겠죠. 자, 이게 뭐 민주당은 그렇고요. 파란당은 저쪽 빨간 쪽 동쪽에 있는 당은 거기도 뭐 심각하죠. 거기도 윤석열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과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덜 극우, 그러니까 같은 보수는 보수인데 뭐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좀 그나마 극우보다 합리적인 보수를 추구하는 한동훈과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세력. 여기도 뭐 딱 한동훈이다 오세훈이다 말할 수 없는 게 둘 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그 자살골 민주당이 잘못해서 둘 다 대선 주자급으로 완전 그냥 성장을 시켜놨죠. 그래서 오세훈이 헤게모니를 잡을지 한동훈이 잡을지는 모르지만 오세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그 국힘 내에서 합리적인 세력 보수 세력과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극우 세력과 거기도 완전 양분돼 있죠. 거기도 두 세력 간에 그냥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죠.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진영 내 자기들끼리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아마 상대방보다 진영 내에 자기들 싸우는 사람들이 더 적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그 당에서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잡아야 지금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그렇잖아요.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국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서로 잘해서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자살골 넣으면 상대방으로 정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잘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이 당을 접수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권을 잡는 주체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 비극이죠.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남 못하는 거, 남 못해가지고 어부지리로 반사 이익을 얻는 세력들, 이게 계속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파행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4개의 집단이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4개의 집단이 싸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빨강당이나 파랑당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죠. 서로 극렬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빨강당이나 파란당이나 사실 대통령 정강 정책을 보면 북한에 관련된 대북 문제, 북한을 대하는 태도하고 그 다음에 복지에 관련된 태도, 이 문제만 제외하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책이.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둘이 이게 민주당 정책이었어? 이게 국민의힘 정책이었어? 할 정도로 대동소이한 게 많아요. 그럼 뭐냐면은 서로 정책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책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 실수하게끔 실수를 유도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왜 중도 통합을 하려고 하고 DJ가 정치할 때 왜 중도 통합을 그렇게 강조했냐. DJ 정권 잡아서 다 저쪽 사람들 갖다 썼잖아요. 자기 평생 자기를 서포트 해줬던 동지들은 다 이선으로 물러나고 저쪽 사람들 갖다 쓰고 대학 운동권 젊은 애들 다 갖다가 픽업해서 쓰고 노무현 대통령도 픽업해서 장관시키고 다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이런 중도 통합을 했기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 DJ와 같은 통합 정책으로 가야 정권 창출을 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행동을 하고 동일한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배척하고 동일한 사람들끼리 해보자 해서 정권 창출에 실패한 거죠.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서로 누가 중원을 아까 말한
10%씩은 갖고 있는 세력들이니까 이 10% 싸움인데 이 지역, 자본, 부동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용광로처럼 이 어떤 요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이 10%를 나한테 가져오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증명하는 방법은 없는 거지만 이 10%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말 그대로 집권했을 때 정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고 국민들 주거 복지 이런 거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매번 정치가 이제 바뀌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제가 굉장히 그 옛날 사람인데 저희 대학교 때 뭐 딱 들어가면 저희 대학 시절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 역사란 무엇인가의 유명한 구절이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사에 남는 거다. 역사가와 과거의 팩트 간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역사는 해석하는 후손이 힘이 있어야 역사에 기록되고 제대로 평가받는 거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들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자, 우리 전라북도로서 참 전라북도에서 불꽃처럼 일어났던 과거 동학농민혁명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는 해석하는 후손이 힘이 있어야 역사에 기록되고 제대로 평가를 받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저도 뭐 전라북도 사람이지만 전라북도 우리 후손들이 힘이 없어서 동학농민혁명이 이렇게 기록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사색당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당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뭐 양당 빨간당이나 파란당 이야기를 한 건 그 역사의 큰 흐름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집권을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게 국민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장들이 과연 파란당이니까 파란당의 실용주의 노선과 그 본인들 말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노선과 이렇게 경쟁이 붙어 있는데 우리 단체장들이 여기에 매몰되면 우리 지역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은 민주당 내에 어떤 세력 진영 간의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좀 힘써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민이 끊임없이 감시해야겠죠. 그렇게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방법은 없어요. 뭐 현역 단체장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소환해가지고 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근데 저건 끊임없이 도민의 입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걸 감시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민주당의 구 문재인 세력들, 구 문재인 세력 하면 뭐 다 문재인을 필두로 해서 문재인, 뭐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뭐 여기에 이제 뭐 또 최욱이도 집어넣고 최강욱이도 집어넣고 뭐 최민희도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출시들 3명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문재인 세력의 핵심적인 5명에 관련돼서 그냥 재밌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자, 이걸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